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악작가입니다. 네, 이제 3월달 되면서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봄봄봄봄봄 이런 식으로. 네. 3월달 되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죠? 봄옷 준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웃스탠딩의 봄 자켓 7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아메까지 대표 아이템부터 약간 특이한 재밌는 아이템까지 나오니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의 봄옷 라이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바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방금도 입고 있었고 지금 옆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이 데님 자켓입니다. 네, 이 자켓은 1950년대 리의 101J 데님 자켓을 베이스로 제작된 셀비지 데님 자켓입니다. 흔히 미국의 3대 데님 브랜드라면 뭐 리바이스, 리, 랭귤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리바이스는 어떻게 보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 입었었던 작업복이었다면, 리는 카우보이들의 그 문화가 기반으로 발전했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바이스의 데님 자켓과는 약간 좀 다른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정면에는 2개의 포켓이 있는데 약간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승마를 하면서도 손 넣기 편하게끔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뒷면을 봤을 때 그 승마를 했을 때 말의 안장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여기에 신치백이 아니라 사이드 어저스터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버튼도 금속이 아니라 캐다이 버튼으로 그 말에서 떨어졌을 때나 그럴 때도 다치지 않게 최대한 승마를 했을 때 안전하게끔 금속 파츠를 배제한 그런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인 스티치가 여기 앞에 이 지그재그 스티치가 있죠. 이런 걸로도 이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켓에서 뻗어나오는 이 라인이 있죠. 이것도 리바에서는 플리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르게 좀 해놨습니다. 소드 타입이 이거를 따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의 특징으로는 이제 데님을 좌능직으로 짜서 만드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데님에는 우능직과 좌능직이 있는데 리바이스는 우능직을 사용하고 리는 좌능을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좌능직은 뭐 말 그대로 그 왼쪽으로 이제 결을 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뭐야 그게? 자, 보면 보입니다. 맞나? 네, 맞습니다. 우능직은 그 데님을 입다 보면은 이제 색이 빠지는데 그게 약간 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좌는 세로로 세로 라인으로 그 색이 바르는 그런 특징이 있고, 좌능직만의 또 약간 매력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템은 벌써 굉장히 오래 입은 듯한 색 바랜 가공이 돼 있고, 이런 팔 부분 같은 것도 이미 이렇게 아타리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약간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봄이나 여름에도 입기 편한 시원한 느낌의 색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특유의 또 크롭한 기장이다 보니까 A라인 코디를 할 때 되게 예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50년대 리의 데님 자켓을 이런 꼼꼼하게 디테일을 세세하게 재현을 해가지고 아웃스탠딩만의 또 필터를 거쳐서 또 멋있게 제작된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코디인데요. 데님 자켓과 궁합이 좋은 헬리넥 티를 매치를 해봤고, 헬리넥 티는 아이보리 컬러라서 색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조화롭게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치노 팬츠는 데님 자켓의 버튼 컬러와 색 계열을 좀 맞춰가지고 골라봤고, 근데 또 치노 팬츠에 페인트 가공이 돼 있어가지고 데미지 가공된 이 데님 자켓과 무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깃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도프하게 입어도 되고, 그리고 봄에는 이런 식으로 상의 컬러에 매치를 해가지고 얇은 스카프를 둘러줘도 좀 더 한 끗 차이 나는 코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바람이 조금 쌀쌀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맨 위에만 깃 세워가지고 위에서 둘러줘도 이게 플레이하게 벌어지는 느낌으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입은 아이템들은 다 아웃스탠딩 옷들인데, 어떤 아이템 어떤 사이즈를 입었는지는 설명란에 기재를 해놓을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아이템은 옆에 있는 이 카코트입니다. 카코트는 말 그대로 뭐 카코트, 집의 카코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동차 탈 때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코트인데, 카코트가 등장한 1900년대 초반에는 그때 자동차에는 난방 시설이 없었고, 그리고 지붕이 없는 오픈형의 자동차가 많았기 때문에 운전하고 있을 때 바람이나 그리고 먼지, 물론 추위 이런 거에서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입었었던 그런 자켓입니다. 그래서 코트나 자켓에는 롱코트도 있고 라이더스처럼 숏한 기장의 그 자켓도 있는데, 차 내에서 운전할 때 롱코트는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길지 않는 기장감이고, 근데 라이더스 자켓은 멋있긴 하지만 좀 너무 러프한 느낌 난다. 그런 부분에서는 롱코트보다 활동성이 좋고, 근데 라이더스보다는 조금 품위가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절묘한 밸런스가 이 카코트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900년대 초반 그 당시에는 대중화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던 자동차인데 돈이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던 차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이 카코트도 어떻게 보면 좀 고급이죠. 그죠? 그 당시 비쌌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류층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 있으면서도 품위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입어졌던 게 이 카코트입니다. 이 아이템은 카우하이드를 사용해서 제작되었는데 이 카우하이드를 세미크롬 방식으로 무드질을 했다고 합니다. 무드질이라는 거는 뭐 태닝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동물에서 채취한 가죽은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게 다시 그 가공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태닝, 무드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드질 방식에는 크롬 태닝과 베지터블 태닝 이렇게 두 종류가 크게 있는데 이거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좀 여기 딥한 얘기에 대해서 진료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재밌어요. 베지터블 태닝으로 거친 가죽은 좀 더 경련 변화가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크롬 방식으로 무드질된 가죽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미크롬 방식이라는 건 이 두 방식을 합쳐가지고 콤비 태닝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장점을 살려서 하는 그런 무드질 방식이죠. 경련 변화도 일어나면서도 가볍고 튼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광택감도 멋있지 않아? 되게 그러니까 남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기도 하고 되게 멋있어요. 근데 안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딱 좋은 질문이에요. 이 안에 안감이 사실 좀 멋있어요. 안감이 이렇게 체크 패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 그래서 이제 벗었을 때라든지 은근슬쩍 보이는 이 패턴이 멋있기도 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자, 코디인데요. 안에 셔츠는 조금 더 포인트,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웨스턴 셔츠를 입어봤고요. 그래서 플러스 거기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안에는 헬리넥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근데 그 헬리넥 티는 이 웨스턴 셔츠 버튼에 흰색과 매치를 해가지고 흰색 화이트 헬리넥을 입어봤고요. 바지는 물렉과 상성이 좋은 카키 치노 팬츠를 초이스를 해봤고요. 후드와 벨트는 물렉을 매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도 남성스러운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제 3, 4, 5까지 굉장히 이제 활용도 높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지금 옷장에 카코트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럭셔리한 느낌 나는 가죽 자켓 필요하신 분 이번 기회에 이 카코트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이템인데요. 저기 옆에 있는 이 가죽 자켓입니다. 봄은 가죽 자켓 입기 좋은 계절이죠. 이 가죽 자켓은 1930년에서 40년대 레더 스포츠 자켓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아이템입니다. 딱 걸려있는 것만 봐도 터프하고 멋있죠. 특징으로는 크롭한 기장감 있고 그리고 버튼이 아닌 지퍼 사용입니다. 주머니는 가슴에 하나, 양사이드에 2개 있고 그리고 양사이드에는 머클로 조일 수 있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인데 그 절제된 멋이 이 스포츠 자켓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켓은 풀그레인 카프레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풀그레인 가죽이라는 거는 가죽의 이게 단면을 봤을 때 가죽의 제일 바깥층,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음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깎지 않은 상태의 가죽입니다. 제일 바깥쪽이라면 이제 털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원래는 이 부분이 바깥쪽이다 보니까 기스도 있고 뭐 얼룩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려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가죽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 털만 제거한 상태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의 질감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바깥쪽이다 보니까 제일 튼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스 있고 얼룩이 있는 부분은 깎지 못하다 보니 원래 있던 그대로의 가죽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드질에 있어서도 그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고급 소재로 내어지는 그런 가죽입니다. 좀 하나만 더 디테일이 있는데 지퍼를 보면은 이 콤마사의 지퍼를 사용을 했는데 이 콤마사의 그 지퍼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3대 미국 지퍼 회사가 탈론 있고 크라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사 지퍼는 빈티지계에서는 30년에서 60년대쯤에 많이 사용되었던 지퍼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봐서 빈티지 디테일을 살렸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게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 코디인데요.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리넨 크루넥 니트를 입어가지고 가죽 자켓이 갖고 있는 도프한 뉘앙스를 조금 마일드하게 연출을 해봤고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포인트가 되게끔 목에다가는 스카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올리브 퍼티그 벤츠로 밀리터리 무드를 한 스푼 추가를 해봤고 그리고 신발은 가죽 자켓과 같은 블랙 무츠를 신어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햄버거 고디법이라고 햄버거처럼 맨 위랑 맨 아래는 제 컬러를 맞추면 안에 여러 가지 좀 상추, 토마토 여러 가지 있어도 깔끔하게 코디할 수 있다
이런 코디법인데 자, 스스로 말하다가 조금 여기서 가죽 부츠를 신어줌으로써 이 레더 자켓이 가지고 있는 그 터프한 무드도 유지하면서 코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면서도 터프한 그런 멋진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가볼까요? 이쪽. 자, 다음 아이템은 옆에 있는 또 가죽 자켓인데 아무래도 봄은 레더 자켓의 계절이다 보니까 가죽 자켓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자, 이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냐면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생산된 리바이스의 포스트 타입의 데님 자켓을 기반으로 그거를 가죽 자켓으로 만든 아이템입니다. 한쪽만 포켓이 있는 걸 봐도 포스트 타입이라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왔던 흔히 말하는 대전 모델을 이제 재현한 아이템입니다. 그 전쟁 중에는 물자 통제가 있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데님 자켓에 보면 이제 5개 버튼이 달아져 있는데 이거는 그 물자 통제 절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4개로 이제 바뀌어져 있고요. 가슴 포켓을 봐도 원래 플랩이 있는데 이것도 생략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전 모델만의 사소한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이 아이템은 카우하이드 소가죽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아이템인데 딱 보면 단순히 블랙 컬러의 가죽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게 차심 가죽이라고 브라운 컬러 베이스에 블랙 컬러로 입혀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가죽이에요. 그래서 있다 보면은 표면의 염색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갈색 그 색깔이 이제 올라오면서 특유의 색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차심 가죽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입다 보면 점점 그 맛이 나는 아이템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미 벌써 가공을 해가지고 차심 가죽이 올라오게끔 만든 제품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입니다. 같은 모델이지만 이거는 데미지 가공이 된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갈색기 약간 느낌이 올라와 있죠. 보이시나요? 자기가 스스로 길들이고 싶다,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빨리 그 맛을, 그 멋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판을 보면은 여기는 티백 사양으로 돼 있어요. 티백이라는 거는 2개의 가죽을 겹쳐가지고 꿰매가지고 만든 그 등판이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 T자처럼 보이는 사양이에요. 사실 이건 데님 자켓의 큰 사이즈에만 있던 디테일입니다. 그 디자인을 등판에 채용을 한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플랩이 없는 포켓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핸드폰 넣고 그 빼기가 편해가지고 좋긴 합니다. 근데 핸드폰 넣은 채로 신발을 신거나 그럴 때 딱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네. 경험에서 나오는. 네, 경험에서 나오는. 몇 번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경험에서 배우질 않는. 그리고 양 사이드에 안주무늬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용성도 좋습니다. 자, 코디인데요. 데님 자켓과 비슷한 맥락으로 후드 집업이나 스웨셔츠하고도 되게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드 스웨 셔츠를 좀 매치를 해봤고, 차심 가죽이라서 약간 그 갈색기, 약간 붉은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스웨셔츠에 레드 컬러 레터링 들어간 스웨셔츠를 매치를 해봤고요. 자켓 사이에서 좀 살짝씩 보이는 이 레터링 포인트가 돼서 멋있게 입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발은 자켓의 워크웨어 무드에 맞게 워크 부츠를 매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무드의 통일감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아메카지 느낌으로 입어도 멋있게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 트리플 플리츠 자켓입니다. 트리플 플리츠라고 하는 만큼 이름 그대로 여기 앞에다가 3개의 플리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켓은 어떤 아이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냐면요, 1870에서 80년대에 생산된 리바이스에서 가장 오래된 데님 자켓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켓이 있는데 그 디테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3개 블리츠가 있었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면 이제 수축이 되잖아요. 수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기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플리츠를 풀어가지고 확장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3개의 디테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깨매져 있는 것도 사실 그 당시 그 실제로 보면 쉽게 뜯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 디테일을 해놨어요.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리바이스의 포스트 타입, 세컨드 타입 이렇게 계승해 가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타입이 세컨드 타입에도 이 앞에 블리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포스트 타입이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리바이스의 최초의 데님 자켓이 그 포스트 506XX 모델이 최초의 데님 자켓이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거의 40년, 50년 전에 이런 스타일의 데님 자켓이 존재했습니다. 그 디테일을 베이스로 샴브레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켓이에요. 만약에 이걸 입다가 살이 찌시거나 사이즈가 안 맞게 되시면 뜯어서 입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그럴 때는
하나 더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방금도 말했지만 이 아이템은 샴브레 소재를 사용했는데 5.4몽주에 굉장히 얇고 가벼운 샴브레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입기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되게 시원합니다. 입으면 입다가 벗고 가방에다 넣고 다시 또 입고 그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가문트 워싱 가공이 돼 있어가지고 이미 조금 이 색이 바른 듯한 빈티지한 매력이 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판에도 드플리츠가 양사이드에 있어가지고 활동성이 좋고요. 신치백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허리 라인을 조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 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이드에 포켓이 큼지막하게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품은 좀 여유가 있는 그 루즈한 느낌이고 기장은 크롭한 느낌이에요. 자, 코디인데요. 그 워크 자켓 기반의 아이템이지만 약간 프렌치 감성으로 안에 모도티를 좀 매치를 해봤고 그리고 반다나도 둘러봤고요. 이게 얇아가지고 되게 레이어드하기도 좋은 소재감이에요. 안에 하나 또 하나 위에도 걸칠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에요. 자켓 자체가 색감도 소재감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블루 계열로 청량감 있게 코디하면 시원하면서도 멋있게 코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 아이템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 아이템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되었던 타이거 스트라이프 자켓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이템입니다. 타이거 스트라이프는 베트남 전쟁 때 남베트남군 해병대가 1950년대 후반부터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패턴이 생겼냐면 인도 차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군이 남기고 간 리자드 카모와 영국군의 윈더프루프를 합쳐가지고 패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1965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의 특수부대나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군이 이 타이거 스트라이프 자켓을 전투복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히스토리도 어디까지나 이게 설이긴 해요. 이게 정확한 증거나 자료가 확실히 몇 년도 이런 게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은 것도 이 타이거 스트라이프의 어떻게 보면 매력입니다. 그거를 아웃스탠딩에서 이제 또 재현을 한 거죠, 이번에. 자, 디테일을 봐보면 앞에 양쪽 가슴에 크게 포켓이 달려있고요. 버튼은 2개씩 이렇게 노출된 사양으로 달아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 팔 부분에 이렇게 작은 포켓이 이제 달아져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진짜 뭘 넣어야 되나? 여기는 뭐 건전지나 동전 혹은 지우개, 에어팟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그리고 원단은 고밀도 코튼 트윌 원단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좀 탄탄한 조직감이고 그리고 가문트 워싱 가공으로 돼 있어가지고 볼소입이 많이 입은 듯한 빈티지한 느낌 나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은 유레아 버튼이라고 옛날 밀리터리 옷에 주로 많이 쓰이던 그런 버튼을 사용했고요.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좀 꼼꼼하게 재현을 했고 이거는 이제 바지도 있어가지고 사실 셋업으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셋업으로 입고 진짜 산속에 들어가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진짜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고 빈티지에서는 굉장히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 지금 돼버렸는데 근데 이 아이템은 충실히 그런 디테일은 살리면서 근데 그것도 또 가성비 있게 또 제작된 아이템이라 가지고 지금까지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미스테리가 많은 아이템이에요. 미스테리 자, 코디인데 자켓이 임팩트가 있는 만큼 인원은 헬리넥으로 밀리터리 워크 무드는 맞추면서도 컬러감은 오프 화이트 색상으로 너무 튀지 않게 코디를 해봤고 팬츠는 워싱 가공에 들어간 데님 팬츠를 입어봤고 신발은 자켓의 밀리터리 뉘앙스에 맞게 그린 계열의 스니커즈를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메카지 정석과 같은 코디를 해봐도 멋있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템은 깔끔하게 무늬를 없애고 입으면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아이템인데요. 수베니어 늘리지로 자켓입니다. 1950에서 60년대 베트남 자켓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이템입니다. 베트남 자켓이 뭐냐면요, 일본에서는 흔히 메토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아이템인데 스카잔이 있잖아요. 스카잔이라는 거는 전쟁 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그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 기념품 선물용으로 이제 일본의 느낌 나는 무늬를 새겨가지고 그 자켓에 새겨가지고 그게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 자켓이 스카잔인데 그거의 베트남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현지에서 베트남 느낌 나는 그 자수나 그 무늬를 새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져갔다. 그래서 기념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갔으니까 이제 수비니어 자켓이라고 불리는 아이템인 거죠. 실제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낙하산이나 그 침낭으로 자켓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자켓의 특징으로는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호랑이나 그 용의 그 자수가 놓여져 있는데, 스카잔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는데, 스카잔은 되게 좀 박력 있게 또 임팩트 있게 좀 자수가 놓여져 있는데, 메트잔은 조금 더 크기가 작고 좀 마일드하고 박력이 덜한 느낌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 게 메트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카잔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새겨져 있는 하나의 또 이야기로는, 그리고 옛날부터 호랑이는 되게 자기를 지켜주는 뭐 수호신 같은 되게 신성한 그런 동물로 여겨져 가지고 전쟁 중에 미군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무사히 귀환을 할 수 있게 그런 기원을 담아서 이제 새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등을 봤을 때 이것도 더 멋있습니다. 네, 봄 내려온다. 네, 호랑이의 자수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매 버튼도 옛날에 밀터리 의복에 주로 사용되었던 유레아 버튼을 사용해가지고 빈티지 감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단은 고멜도 코튼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부터 딱 입기 좋은 소재감이고요. 지퍼는 투웨이 지퍼 사용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열어서 실루엣을 자유롭게 좀 바꿀 수 있고, 안거나 구부렸을 때 붕 뜨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투웨이 사양입니다. 메트잔의 이런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는 블랙 헬리넥을 골라봤고, 자수의 컬러에 맞춰가지고 카키 치노를 입어봤습니다. 벨트도 자수와 치노의 컬러에 연결되게끔 골드 버클 벨트를 선택했고, 신발도 역시나 상의 컬러에 맞춰가지고 아까도 나왔지만 햄버거 코디법으로 컬러를 맞춰가지고 통일감 있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인공 이 자켓으로 다른 아이템들은 서포트 역할로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이 자켓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때 좀 깜빡했는데, 사이드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좀 잡아주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웃스탠딩의 봄 자켓 7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켓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봄옷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쉬었어요 좀?